지난 시간에 이어서 문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수의 여러 가지 자료 타입 중에 하나로서 스트링이라는 이 자료형이 있는데요. 이 스트링은 여러분들이 이 문자 같은 경우는 헛다운표로 표기해서 이 헛다운표 안에 문자 하나만을 표기해서 변수로 저장할 수 있는데, 이 스트링이라는 이 문자 열은 문자가 아니라 문자 열이기 때문에 여러 개의 문자를 묶어서 하나의 변수에 저장하는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여기 헬로 월드 출력할 때 썼던 기능입니다. 그래서 시스템 아웃 프린트 ln 했을 때 헬로 월드 했잖아요. 이 헬로 월드 요게 문자 열입니다. 요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트링 메시지 이렇게 해서 메시지 이런 식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헬로 월드를 화면에 출력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 문자열 간의 연산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문자열들끼리 더하기 연산을 하게 되면 이렇게 더하기 연산을 하면 한 번에 헬로랑 월드를 합쳐서 화면에 출력하는데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이 문자열과 문자열 사이에 더하기로 이 일반 이런 정수형 변수라든지 실수형 변수를 넣으면 내년이면 20살, 이렇게 내년이면 20살이 화면에 출력되게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클립스에서 보시면 뒤에 뭐 이렇게 20 이렇게 문자열 뒤에 이런 정수형 변수로 만들어서 변수로 더해 주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다양한 문자열 활용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은 이 형 변환이라고 있는데요. 이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도 사용되는 이제 캐스팅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캐스팅이라고 하면 그 게임이나 이런 데 보면 이제 마법을 쓸 때 이렇게 주문을 외우는 걸 캐스팅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이 마법들이 자연에 있는 요소들을 이렇게 땅, 불, 바람 뭐 이런 걸 이제 변환해서 어떤 기의 형태로 막 보내는 그런 걸 캐스팅이라고 하는데, 그 과정과 같습니다. 변수도 사실 수 계열의 변수들끼리는 어느 정도 변환이 가능하겠죠. 왜냐면 이 변수의 크기도 다르고요. 변수들 중에 정수형 변수가 있고 실수형 변수가 있는데,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예, 궁금해서 해본 학생들도 있을 텐데, 자, 1 더하기 1.5는 얼마가 될까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i는 1, int 더블 d는 1.5 이렇게 있습니다. i 더하기 d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일반 산술적으로 생각하면 1 더하기 1.5니까 2.5가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이걸 생각을 해보면 얘는 정수형 변수 int고 얘는 실수형 변수 d인데, 그러면 얘를 이렇게 바로 출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저장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저장을 해야 될까요? 이 정수와 실수의 합은 어디에 저장할 수 있을까요? 어떤 변수에 저장을 할 수가 있을까요? 더블에다 저장할 수 있겠죠. 그러면 P를 더블에 저장해서 출력을 해보면 2.5가 됩니다. 이건 뭐냐면 이 산술 연산을 할 때 있어서 이 요게 이제 방향성인데요. int보다는 long보다는 플로트보다는 더블로. 그래서 이쪽 우선순위가 높은,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변수의 타입이 더 우선순위가 높은데, 이 두 개가 연산이 되면 그 두 개의 다른 변수 타입 중에 더 우선순위가 높은, 더 오른쪽에 있는
이 형태로 이 변수가 자동으로 변환되는 겁니다. 자동으로. 물론 이 두 개의 연산을 해서 더블로 되는데 그걸 반대로 억지로 인트로 바꿔줄 수도 있고요. 그걸 이 강제형 변환이라고 하는데요. 그 예제를 한번 우리 요 코드를 한번 실행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클립스를 열어서 요 코드를 한번 쭉 실행 한번 해 보실게요. 그래서 다양한 자료형 간에 형이 어떻게 변환되는지, 캐스팅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 정도 시간 드릴게요. 이거 한번 같이 해보시죠. 자, 이 코드 한 번씩 다 실습해 보셨을까요?
코드 보면서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첫 번째 f는 1 나누기 5, 1을 5로 나눈 이 나누기 결과를 f에 저장하고 화면에 출력을 해라. 그러면 0이 나옵니다. 그죠? 0.0이 나오고요. 근데 1을 더블로 바꾼 다음에 이 이게 이제 강제형 변환인데요. 이 더블로 한다는 건 이건 뭐냐면 1.0인 겁니다. 이렇게 이거랑 같은 얘기입니다. 1.0으로 한 다음에 5로 나누면 0.2가 나옵니다. 자, 이건 무슨 특징이냐면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실 때도 사용하게 될 건데요. 여러분 어릴 때 배웠던 나누기 기억나세요? 13 나누기 5는 몫이 2고 나머지가 3이다. 이런 나누기 했던 거 기억나시죠? 어릴 때. 기본적으로 정수의 나누기는 요 나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13 나누기 5는 2가 되고 13을 퍼센트 이 퍼센트 연산을 하면 그때 나누기 한 나머지가 나옵니다. 이 정수 간의 나누기는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수끼리는 이렇게 되고 이 이 연산의 두 개 중에 한 개라도 더블이면 이 나누기 연산은 이 소수가 나오는 연산이 되게 되고요. 그래서 1 나누기 5를 둘 다 정수일 때와 둘 중에 하나라도 쓰일 수 있다는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런 다음 이 int를 이 정수형 변환을 이런 1.7과 같은 실수에다가도 강제형 변환을 적용시켜서 강제로 정수로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1.7과 같은 이런 숫자를 강제로 정수로 변환시키게 되면 이 값은 1.7이라는 이 점 7이 다 날아가 버리고요. 현재 가지고 있는 정수만 남아서 결과가 1.7 더하기 1.8, 3.5에서 정수가 돼서 3이 되는 게 아니라요. 둘 다 1이 돼서 결과는 2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강제 형변환을 이용하면은 변수들을 정수로, 변수들을 실수로 이렇게 바꾸는 작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요 정수의 나누기와 실수의 나누기, 이건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들도 거의 대부분 다 적용되는 부분이니까 나누기 할 때 잘 보시고 나누어 떨어지는 나누기를 할 건지 아니면 못과 나머지를 연산하는 나누기를 할 건지 잘 파악하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 콘솔에서 입력 받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 콘솔에서 읽는 것은 시스템 인을 이용해서 콘솔로부터 스캐너라는 걸 만들어서 입력을 받게 되는데요. 이 시스템 아웃이 콘솔로 출력하는 용도이고 시스템 인은 이 콘솔로부터 사용자 입력을 받는 용도인데요. 이 시스템 인을 사용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아까 이런 변수를 만들어 쓴다고 했는데 이 변수에 내가 항상 여기 명시해서 10, 20 이렇게 넣어줬잖아요. 이제부터는 이 스캐너라는 걸 사용해서 스캐너에다가 시스템 1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 스캐너를 사용하려면 이 문장을 추가해 주셔야 됩니다.
임포트 문장. 그래서 요 임포트 문장을 넣어주고 요 스캐너를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문장은 제가 방금 자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이 자동으로 만들어진 것은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시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컨트롤 키, 시프트 키, 그다음에 알파벳 O 키를 누르면 자동으로 현재 필요한 이 외부 라이브러리 임포트 구문을 자동으로 만들어 줍니다. 자동으로 만들어진 이 임포트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이 스캐너를 쓰시면 되고요. 스캐너를 쓰는 방법은 이렇게 sc.nextint. nextint라는 말은 뭐냐면 다음 입력된 int를 가져와라 라는 겁니다. 가져와서 i에 저장해라. 그러면 시스템 i 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멈춰 있습니다. 왜? 이 스캐너의 넥스트 인트를 실행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한 줄씩 한 줄씩 실행하다가 여기 실행해서 넥스트 인트라서 제가 여기다가 55라고 엔터 하면 그때 이 제가 입력한 값을 넥스트 인트가 가져가서 i에 저장시켜 주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55를 i에 저장해서 i를 화면에 출력하면 i의 값은 55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요런 예제로 사용자로부터 입력받는 두 수를 받아서 더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같이 실습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도 한번 보시면서 한 줄씩 타이핑 해 봅시다. 5분 드리겠습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이런 소스 코드인데요. 원래는 저희가 작성했던 게 이제 x에다가 뭐 10, 20, y에다가 뭐 20, 30. 그 다음에 그 변수에 저장한 값을 가지고 이 sum이라는 변수에 저장을 해서 그 sum이라는 변수를 화면에 출력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봤었는데 훨씬 더 이제 동적으로 첫 번째 숫자를 입력하십시오. 이번에는 프린트 ln이 아니고 그냥 프린트죠, 그죠? 프린트 라인. 그래서 뉴 라인으로 넘어가지 않고 이 커서가 같은 라인에 이렇게 있는 겁니다. 커서 여기 깜빡깜빡거리고 있죠. 여기서 10 엔터. 또 여기서 20 엔터 하면 30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실행에서는 제가 100, 150 이렇게 하면 250이 나옵니다. 이렇게 사용자의 입력 값에 따라서 다르게 반응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프로그램들 다 이렇죠.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실행했을 때 뭐 여러분 카카오톡 아이디로 로그인을 했다. 뭐 그런 뭐 환경에 따라서 나오는 결과들이 다르죠, 그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잘 이, 실제 프로그램들을 활용할 때는 그 단순히 변수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변수의 값을 외부로부터 뭐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을 수도 있고 어떤 저장되어 있는 값을 가져와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잠깐 제가 말씀드렸던 이 import라는 이 문장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바에서 어떤 자바 기본 클래스 외에 모든 외부 클래스들은 이 임포트를 이용해서 임포트가 수입이잖아요. 수입. 그래서 이 외부 클래스들을 수입한 다음에 이 수입할 클래스를 선택해주고 그 다음에 수입된 클래스들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되고요. 보통은 이렇게 쓰고 나서 이 자동 완성되는데 뜨는 것들을 이렇게 더블 클릭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이 컨트롤 시프트 컨트롤 O 키를 누르면 자동으로 이 필요한 인풋가 필요한 클래스들을 알아서 가져와서 사용해 주게 되고요. 다음 스캐너 자체에 대해서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next int도 쓸 수 있지만 next line이라는 것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next line은 스트링 단위로 이 하나의 문자열을 입력받을 때 쓰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뭐 입력할 때 뭐 아이디 패스워드 같은 어떤 긴 문자열을 입력받아서 여러분들 내부에서 어떤 연산을 하거나 확인을 하고자 할 때 라인 단위로 스트링 단위로도 입력받을 수 있고 뭐 넥스트 더블 실수형 값도 입력받을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수식 그리고 연산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수식과 연산자는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그런 문장들을 여러 개 나열을 해서 이런 복합적인 이 수식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죠? 3.14 곱하기 라디우스 반지름 곱하기 라디우스 반지름. 그러면 이 상수나 이런 변수들이 이제 p 연산자라 하고요. 이 연산자 곱하기라는 연산에 사용되는 p 연산자. 이 곱하기라는 연산을 사용하기 위한 값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p 연산자들이 있고 연산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피연산자와 연산자에 올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연산자는 오퍼레이터라고 하고요. 피연산자, 이 오퍼레이터에 의해서 연산이 될 수 있는 이 값들은 오퍼랜드라고 합니다. 자바라는 언어에 사용할 수 있는 연산자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연산자들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같은 경우는 연산자 우선순위가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더하기, 빼기보다
곱하기 나누기가 먼저 되죠. 그죠? 그것처럼 이 자바에 사용되는 여러 개의 연산자들이 있는데 그 여러 개의 연산자들도 각각의 이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 연산자들을 다 학교 시험 문제를 낸다든지 이러면 학교 중간고사, 기말고사 준비한다면 다 외우는 것이겠지만 우리는 뭐 그런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연산자들도 각 우선순위가 있구나. 그게 필요에 따라서 잘 사용하면 되겠구나 정도로 넘어가시고요. 주로 이 많이 사용할 산술 연산자, 앞에서도 말했던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리고 퍼센트, 나머지 연산인데요. 정수일 때는 이 나누기의 목값과 나머지 값을 이 연산해주는 연산자이고요. 그리고 여기 조금 특이한 연산자입니다. 요 증감 연산자는 꼭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용도가 있어서 예를 들어 int i는 10이다. 근데 i를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합니다. i는 이렇게 하면 i 값이 화면에 나오겠죠. 근데 보시면 11이 됩니다. 이 플러스 플러스는 뭐냐면 조금 더 분해하면 플러스는 1이 되고요. i는 i 플러스 1이 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i를 1 증가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들어봤을 C 언어가 있고 C++, 보통 CPP라고도 하고요. 언어가 있고 C# 언어가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C에다가 플러스 플러스 하니까 C에 객체지향 개념을 더해서 C++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객체지향 위에다가 우리 어떤 서비스라든지 컨테이너 개념들을 추가해서 웹에 특화되게 해서 플러스 플러스를 더했더니 이게 샵 모양이죠. 그래서 C#입니다. C 언어가 이런 이 시퀀스로 발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개념들이 추가가 된다라는 의미이고, 그래서 반대로 그러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쓴다면 1이 감소되게 됩니다. 그래서 증감 연산자,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단순하게 1 증가, 1 감소시킬 수 있는 이런 모양의 연산자가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해서 사용이 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 플러스 플러스 연산자를 사용하면서 쓰이는 이 복합 대입 연산자가 있는데요. 이 복합 대입 연산자는 왜 사용이 되냐면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이 i 값을 다시 활용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i 예를 들어 i에 2를 곱하면 얼마냐? 그러면 j를 만들어서 j에다가 i 곱하기 2를 해서 이게 j를 이렇게 출력을 해야 곱하기 2 한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귀찮으니까 결국 이걸 j를 중간에 거치지 않고 그대로 i에다가 i에다가 2 곱한 걸 i는 사실 읽고 올 수도 있지만 저장할 수도 있는 변수잖아요. 그래서 읽고 오자마자 읽고 온 값을 가지고 i에 다시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i는 이제 20이 저장되어 있겠죠. 10을 읽고 와서 내가 2를 곱하고 20을 i에 다시 저장시켰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문장들을 쓸 일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i를 2번 쓰는 게 귀찮으니까 그러면 좀 특이하게 이 i를 2번 쓰지 말고 곱하기를 앞으로 넘기자.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이 복합 대인 연산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도 이 연산 결과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복합 대인 연산자에는 나누기도 쓸 수 있고요. 아까 플러스 플러스처럼
더하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하기는 1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걸 쓸 일이 많아서 얘도 더 줄여보자 해서 플러스 플러스가 된 겁니다. 이런 형태의 변환이 뭐 재밌다면 재밌고 여러분들이 뭐 쓰는 어떤 어, 줄임말 같은 뭐 그런 뭐 위트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요. 사실 초창기 이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하는 프로그램 코드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변수도 뭐 바이트 단위 이 프로그램의 사이즈가 작아야 된다는 게 아주 큰 어떤 예, 목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의 사이즈, 이 텍스트 파일의 사이즈, 이 글자 하나하나를 최대한 줄여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글자 네 글자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그대로 풀로 다 풀어 쓰려면 글자를 두 글자나 더 써야 되잖아요. 그죠? 두 글자나 더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하나하나를 줄이는 것이 과거에 컴퓨터들은 그렇게 큰 저장 공간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 이런 복합 대입 연산자나 증감 연산자와 같은 이런 연산자들이 많이 등장하게 된 배경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학교에서 교수님들이 이런 설명까지 다 해주실 시간은 없어서 뭐 이렇게 설명 못 드렸겠지만 어, 실제로는 목적은 어쨌건 소스 코드의 길이를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코드들을 뭐 꼭 그렇게 뭐 많이 쓰지는 않을 겁니다. 요새는 뭐 이 1바이트, 2바이트 줄여가지고 크게 어떤 프로그램의 효율성이나 이런 게 올라가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쓰는 뭐 스마트폰만 해도 몇 기가 저장 공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이런 연산자들이 그래서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관계 연산자는 좀 중요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떤 수 간의 대소 비교나 수가 같으냐, 수가 다르냐, 크거나 같냐, 작거나 같냐, 이런 두 개의 피연산자를 비교하는 연산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산의 결과는 잠깐 아까 배웠던 이 불리안이라는 연산으로 나오게 된 그 자료형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5는 1보다 크다 하면 true라고 합니다. 참이죠, 참. 반대로 작다 이렇게 하면 false로 나오면 거짓. 그래서 이런 참, 거짓으로 표기해 주는 이런 이 관계 연산자라고 합니다. 이 비연산자 두 수 간의 관계, 같은지 다른지. 같냐는 이렇게 쓰고요. 다르냐는 느낌표가 이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not의 의미입니다. not. 그래서 equal, not equal입니다. 그래서 같다, false, 두 수가 다르다, true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관계연산들을 쓸 수 있고요. 그리고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도 있잖아요. 그걸 쓸 때는 크거나 같다를 등호를 여기 뒤에 써줍니다. 부등호를 먼저 쓰고 등호를 뒤에 써주시면 예를 들면 이렇게 1은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면 참이죠, 그죠? 크거나 같죠. 1은 1이랑 이렇게 관계 연산자를 작성해서 사용해 주실 수도 있고요. 논리 연산자까지는 BT 연산자 이런 것들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 자바 언어의 어떤 특징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연산자들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바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이 기초적인 언어 용법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 내용들을 이미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면서 알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요. 모르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처음 접하는 이런 변수, 연산자 이런 것이 좀 어려울 건데 제가 예제를 같이 해보자라고 했던 그런 내용들은 꼭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야 뒤에 나오는 뭐 객체에 대한 클래스와 객체에 대한 내용들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PDF, 이 PPT를 전부 다 외우라고는 공부하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초적인 자바라는 언어의 특성들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만 제가 포함했으니까 그 부분들은 꼭 복습을 해보시고 다 예제를 제가 해보자고 하는 그 예제들은 꼭 이해를 하시고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실시간 강의에 와서 질문을 해 주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뭐 질문 게시판을 통해서 그런 내용들은 문의를 주시면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을 추가적으로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사실 여기도 이제 저희가 이 내용을 복잡하게 보진 않을 겁니다. 조건문, 반복문, 배열을 볼 건데 이 프로그램의 로직을 작성할 수 있는 조건문, 반복문, 그리고 배열까지 봐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이 알고리즘 어떤 로직을 자바로 작성할 수 있게끔 하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